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다이어트가 힘든 시기에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너무너무 다이어트가 힘드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에 가장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말들이 집콕, 그리고 확진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코로나19 시기가 일정 정도 혼란스러운 급성기는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감염 당국에서도 이제는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일부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다이어트는 또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감염병이 이렇게 유행하는 시기에 우리가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생활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개학이 미뤄지면서 주부님들은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지내야 되고, 또 아이들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뛰고 층간소음도 걱정이 되시고 새끼 끼니는 다 챙겨 주셔야 되고, 또 다이어트는 고사하고 살이 점점 더 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직장인들도요, 이제 집과 직장만 오가시면서 헬스클럽도 요즘 못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운동량이 상당히 부족해지고, 거기다가 또 재택근무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심해지셔서 움직임이 너무 적고, 그리고 재택근무 하시면서 간식을 자꾸 먹고, 또 그동안 몰랐던 가족들 간에 또 갈등도 자꾸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전 시기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 우리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다이어트는 금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시기에 다이어트를 망쳐버리고요, 또 아무거나 막 먹게 된다면 오히려 면역력도 떨어지고 살도 찌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비만은요,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있어서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자주 접하시겠지만 코로나19의 사망률에 있어서 기저질환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기저질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암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내과적인 질환도 있겠지만, 가장 흔한 질환들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통풍, 지방간 등의 이런 만성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기저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만이 결국은 이러한 기저질환들을 다 만드는 질환이죠. 하기 때문에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이고,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률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심리적 방역 다이어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때 방역을 하면서 이것들이 물질적인 어떤 화학적인 방역이 아니라 우리 심리적인 마음의 방역도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는요, 심리적인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가 비만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요, 면역력의 저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감염병이 도는 시기에는요, 불안감이 상당히 심하죠.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데나서나 가서 마구 행동하고 이러다 보면 감염에 걸려서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너무나 과다한 이 불안감은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또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확한 정보 얻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언론과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위기의식을 많이 얘기를 합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만 하루 종일 계속 보고 있다 보면요, 본인도 모르게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나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가장 정확하니까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보도만 믿으면서 하루에 2번 정도만 볼 거야.
거야.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정보를 얻고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기에는 혼자 집안에만 있다 보면요, 각종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 자꾸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진 않더라도 전화라든지 인터넷상의 SNS라도 자꾸 소통을 해야 우리가 이런 몸의 그 스트레스 반응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긍정적인 일을 자꾸 찾아서 집안도 한번 정리해보고, 이렇게 어차피 쉬는 기간에 난 한번 홈트레이닝으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게 라고 계획을 세워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코로나19의 유행 시기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심리적, 마음적 방역 다이어트, 저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요, 느린 다이어트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냐면요, 이 시기에, 이런 감염병이 도는 시기에는요, 너무 급하게,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는 다이어트를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리한 다이어트 무엇이 있습니까? 굶는 다이어트, 과도한 운동, 이런 것들 절대 안 돼요. 이러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만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과도한 운동을 해서 며칠 또 들어 눕게 되면 또 그만큼 손실이 오고, 이렇게 되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을 위협하고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러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 과도한 운동 절대 금지하고요. 이러한 코로나19가 도는 그 유행병 시기의 다이어트는 유지가 목적이 되거나 또는 아주 빼더라도 천천히 일주일에 0.5kg 정도 빼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권장을 하고 싶어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러한 시기에는요, 급한 다이어트, 빠른 다이어트, 이런 급속 감량 다이어트가 아니라 느린 다이어트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단짠 음식 주의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아이들과 또 집에 계신 분들도 더 심하게 느끼시겠지만, 단 음식, 짠 음식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자꾸만 이런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소위 코로나 우울증을 달고 짠 음식에 중독돼서 이것으로 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요즘의 문제입니다. 인스턴트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주부님들에게도 그렇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스턴트 음식이 독이에요.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안에만 있고 많이 힘드시더라도 인스턴트 음식에 너무 길들여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문 배달 음식들을 상당히 많이 시켜서 드시죠. 그런데 또 이 주문 배달 음식들이 또 이렇게 냉동해서 바로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조금 피하시고, 주문 배달 음식들도 신선한 야채라든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을 배달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즘 계속 집에만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근손실로 이어지고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의 방법이 홈트레이닝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들을 추천을 해드려요. 만약에 홈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요,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을 우리가 유튜브나 동영상 보면서 따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스쿼트라든지 푸시업이라든지 플랭크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골고루 근육을 좀 잃지 않게,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즘같이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운동하지 말고 많이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결국은 야외에 나가셔서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야외에 나가셔서 앞에 사람과 2m 이상 사이를 띄고요, 햇빛을 쬐고 빨리 걷는다든지 그리고 조깅을 한다든지 이러한 운동들을 제일 추천을 드려요. 감염병의 위험도 적고요, 또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고 또 기분도 좋아지는 이러한 일석삼조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기가 되는 야외에 나가셔서 걷고 햇빛을 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집안에만 계시다 보면요, 더 우울해지세요. 이제 밖에 나가셔도 됩니다. 너무 불안하시면 마스크 하시고 걸으셔도 돼요. 밖에 나가서 많이 걷기 꼭 부탁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는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만에 대한 이전 유튜브에서 너무 제가 다뤄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수면은 면역에 상당히 중요한 물질들을 분비를 하죠. 가족들과 24시간 집에 있다 보면요, 생활 리듬이 깨지고요, 불규칙해지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일어나고 수면 시간도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은 반드시 7시간 이상 주무시고요, 12시부터 4시까지는 꼭 주무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맞춰주십시오. 항상 내가 늦게 자건 일찍 자건 아침은 몇 시에 일어난다 딱 정해주시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수분 섭취예요. 수분 섭취도 이전에 제가 다이어트에서 누누이 다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수분은요, 면역과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상기도에 그리고 하기도에 수분을 공급하는 의미에서 물먹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요, 물먹기에 스스로 소홀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2리터 이상 먹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물 먹는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 먹기에 대해서 아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 이게 근데 이렇게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먹는 것도 중요한데 간헐적 단식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요,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재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발터 롱고 노인학 교수는요, 2014년 최소 3일 이상의 금식은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세포의 핵심인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연구가 3일 이상의 극단적인 금식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한 것이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12시간 정도의 간헐적 단식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마운트 시나이 대학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간헐적 단식이 염증을 줄여준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 중인 내용이지만 단식 중인 신체에서는요, 조직을 해치고 염증을 일으키는 단핵 백혈구를 덜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던 분들이 계셨다면 계속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무리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이 간헐적 단식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는 이 시기에도 유용한 다이어트의 방법, 그리고 면역계를 올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